예, 집중 분석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.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AI 생태계가 지금 확장되고 있죠. 글로벌 트렌드적으로 그렇습니다. 네. 미국에서는 애플의 시가총액을 누른 마이크로소프트 그 의미 부여를 AI 쪽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? 뭐 그런 해석이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. 뭐 최근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지금 애플의 투자 의견 하향이 한 3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예. 이유는 이제 아이폰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게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. 저희가 이제 오늘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대만의 IT 업체들의 12월 실적을 다 집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.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결국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.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의 연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. 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인공지능 관련된 이 비즈니스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중심도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커버를 워낙 이제 잘 하시다 보니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만이 또 민진당이 다시 수성을 하면서 그 친미 반중 쪽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미중 관계가 다시 좀 대치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면 대만 쪽의 반도체 업체들의 우려감으로 해석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반도체는 그로 인한 반사수혜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로직적으로 맞는 내용인지가 좀 글쎄요, 뭐 저희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. 예. 오히려 저희는 그 이번에 만약에 국민당이 승리를 거뒀으면 예. 만일에 그랬으면 사실은 한국 파운드리 쪽이 오히려 반사수혜가 더 클 수 있다라고 봤었어요. 왜 그렇게 보셨어요? 왜냐하면 그 대만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아주 가장 중요한 파트너거든요. 예. 그리고 대만은 또 반도체를 통해서 자신의 국가에 이제 뭐 국가라고 얘기하기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. 안보의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이 대만의 끈끈한 관계가 계속 더 강화되고 있었고 예. 거기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이제 국민당이 만약 정권을 잡았다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급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반도체에서의 대만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그 상황이 높아지게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칩스 액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. 인텔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당장은 제가 봐서는 인텔이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. 예.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차선책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봤었죠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진당이 승리를 했고 특히 라이칭더라든지 부총통인 우리 뭐 그 샤오메이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미국의 중요한 그 외교 핵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오히려 더 강화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틈을 비집고 갈 수 있는 여지는 더 좁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예.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제 뭐 메모리는 계속 잘하고 있지만 파운드리에서 지금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실력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헤드라인 기사 내용과 외신 쪽에서가 굉장히 이제 온도 차이가 커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외국 IB 쪽의 의견에 조금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. 미국과 지금 대만 간의 반도체 그 동맹이 더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대했던 부분이 좀 덜어질 가능성 이쪽에 말씀을 주셨던 거고. 자, 그럼 반도체는 우리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? 그 삼성전자 지난주에 리포트 내신 거 보니까 비메모리는 밀운불우, 메모리는 호전지세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지 체크 먼저 해주십시오. 뭐 메모리는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 있는 거죠. 재고가 점점 줄기 시작을 하고 있고 감산 효과에 의해서 재고가 줄고 또 수요는 뭐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진다는 측면에서 점점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국 반도체에 기대를 하는 것은 이제 메모리를 넘어서 비메모리에서도 어떤 의미를 갖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4분기에도
그 비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히 큰 폭의 적자를 낸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비메모리 생태계를 강화해야 된다,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삼성이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올해 주가가 추가로 더 올라갈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 SK 하이닉스 11월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시고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. 목표가 15만 원 근처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추가 상향 조정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요?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실적과 밸류에이션이거든요. 근데 예. 하이닉스의 올해 BPS가 한 7만 원 후반대에서 한 8만 원 정도 그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. 예. 그러면 PBR로 보면은 뭐 1.9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 한번 주가가 찍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간다? 그러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. 그러면 이제 결국 실적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HBM을 잘한다. 그래서 삼성에 비해서 D램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. 이거는 뭐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하이닉스가 지난해 주가가 1년 동안 89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좋아지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러면 실적에서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고요.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낸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. 나온다면. 왜냐하면 낸드가 워낙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지금 낸드도 감산을 많이 했고요. 그러면서 가격이 뭐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낸드가 좋아지려면 PC 시장이나 뭐 데이터 센터가 살아나야 될까요? 뭐 두 가지 다 뭐 당연히 중요한데요. 예. 사실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. 왜냐면은 제가 볼 때, 그러니까 낸드가 쓰이는 분야가 제일 큰 거는 뭐 당연히 데이터 센터하고 다음에 스마트폰이고요.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5G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통신 행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결국 다운로드를 받는 것보다는 스트리밍으로 바뀌다 보니까 스토리지에 대한 그 수요가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뭐 낸드 수요가 아주 강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현재 이제 감산을 많이 한 상태에서 재고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동률을 좀씩 올려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. 가동률을 급하게 올리다 보면은 또 다른 또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.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생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럼 투자자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반도체 시장을 볼 때 대기업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소부장단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 늘 이 고민이지 않습니까? 네.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? 소부장단에. 원래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소부장들이 더 많이 올라가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반도체가 분명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도 투자를 제가 볼 때 조금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늘린다 하더라도 그게 재작년 2022년과 비교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일 것 같아요. 그러면 사실은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2022년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네, 작년보다는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작년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. 뭐 일부 기업들은 400% 오른 기업들도 있고 300% 뭐 200% 올라간 기업들이 좀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. 그 주가는 이미 2022년도 이상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뭐 무작정 다 좋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고요. 그 좀 선별적인 종목으로 좁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AI 반도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패키징 분야. 패키징. 네, 그리고 이 정공정 파트에서도 첨단 공정에 좀 특기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좁혀서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후공정 쪽은 패키징이고 전공정은 첨단 반도체 분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? 뭐 미세공정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. 뭐 주가 많이 올라서 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여전히
당분간은 그 모멘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예. 또 미세 공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인데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종목 소부장 접근을 할 때 이제는 선별적인 접근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 세 가지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.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다음에 또 모시고 네. 예,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고요. 출발성공 투자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